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군이 대부분 철수한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이 수도 카불을 점령한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군 철수는 국익을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의 임무는 국가 건설이 아니며 싸울 의지가 없는 아프간인들을 위해 미군을 계속 희생시킬 수는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는데 이번 상황이 한반도 등에 미칠 파장도 주목됩니다. 첫 소식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말인 15일 미국 등 전 세계 언론들은 아프가니스탄 반군 조직인 탈레반이 수도 카불의 대통령궁을 점령한 소식을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미군의 아프간 지역 완전 철수를 발표한 지난 4월 14일 이후 약 넉 달 만에, 또 미군이 실제 철군을 시작한 5월 3일 이후 불과 석 달 만의 일입니다. 이에 따른 우려가 계속 높아지는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16일 대국민 연설을 통해 미군 철수 결정은 미국을 위한 최선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I know my decision will be criticized, but I would rather take all that criticism than pass this decision on to another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yet another one, a fifth one, because it's the right one, it's the right decision for our people, the right one for our brave service members who risk their lives serving our nation, and it's the right one for America. 또 아프간 정부와 군의 무능함도 비판하면서 미국 군대는 아프간 군인들조차 싸울 의지가 없는 전쟁에 나서거나 죽을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Afghanistan political leaders gave up and fled the country. The Afghan military collapsed, sometime without trying to fight.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아프간 임무가 9.11 테러 공격을 가한 주범들을 체포하고 알카에다가 아프간을 미국에 대한 테러 기지로 다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지 국가 건설이 절대 아니란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2001년 9.11 테러를 일으킨 이슬람 무장단체 알카에다와 지도자 오사마 빈 라덴을 소탕하고 이들을 비호하던 아프간 탈레반 정권을 축출하기 위해 아프간에서 전쟁을 시작했지만 다양한 이유로 20년째 종결짓지 못했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아프간에서의 미군 철수를 향후 한반도에서의 미군 철수와도 비교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한미군의 감축 등은 미국 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미국 행정부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내려질 수 없는 일종의 장치가 마련된 상태입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아프간에서의 철군이 다른 나라에 주둔 중인 미군에 미칠 영향에 대한 질문에 주한미군과 아프간 미군 병력을 비교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며 특정 국가를 다른 나라와 비교하는 건 어렵고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오갔던 친서 내용이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친서에는 두 정상의 친분이 어느 정도 담겨 있지만 서로의 우선순위가 많이 달랐는데 김 위원장의 미한연합훈련 취소 요구 등 과거 공개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버트 칼린 전 국무부 정보조사국 동북아 담당관은 최근 외교 전문지 포린 폴리시에 트럼프, 김정은 러브레터의 실제 교훈이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했습니다. 칼린 전 담당관은 이 글에서 지난해 밥 우드워드 워싱턴 포스트 신문 부편집장이 입수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친서 27건에서 이전에 알려지지 않았던 내용을 공개했는데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가령 김정은 위원장은 단계적 동시적 비핵화, 종전선언, 미한 연합훈련 중단 등을 요구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한 상응 조치를 언급하기보다 완전한 비핵화만을 계속 요구했다는 겁니다. 아울러 김정은 위원장은 2019년 6월 30일 판문점에서 트럼프 당시 대통령과 깜짝 회동한 뒤 한 달 후에 보낸 마지막 친서에서 회담에 대해 회의적인 내용을 길게 쓰며 과거와 달라진 기조를 분명히 했습니다. 두 정상의 회동 이후에도 미한 연합훈련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면서 자신은 향후 실무 협상이 이뤄지기 전에는 이 훈련이 취소되거나 연기될 것으로 기대했다고 말한 겁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미국이 골칫거리로 생각하는 미사일 위협이나 핵 문제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미국의 군사 행동과 한국 군이라면서 이런 요소가 사라질 때까지 변화된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이에 대해 분명히 불쾌하며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관계를 당신만 이득을 얻는 디딤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나를 주기만 하고 아무것도 받는 것이 없는 바보처럼 보이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상당히 불편한 기색을 나타냈습니다. 칼린 전 담당관은 기고문에서 이런 편지 내용을 바탕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북한의 구체적인 요구 상황에 대해 응할 구체적인 제안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협상 방식을 비판했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미한 정책국장은 그러나 16일 VOA에 이번에 공개된 서한은 새로운 게 거의 없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서로 동문서답을 한 상황은 처음부터 예상돼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 잘못된 추정을 하고 있었고 마찬가지로 김정은 위원장도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잘못된 추정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 이번 편지 내용 공개로 확실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경입니다. 미국과 국제사회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궁극적 목표가 북한 주도의 한반도 통일인지 아니면 체제 생존인지 밝히도록 북한 정권을 압박할 필요가 있다고 미국의 랜드 연구소가 지적했습니다. 랜드 연구소는 최근 발표한 대북 관여 개임 이론의 교훈들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김 위원장의 궁극적인 동기와 목표에 따라 향후 대북 협상 방안이나 어떤 전략과 정책을 구사할지 결정할 수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의 목표가 체제 생존이라면 부분적인 주한미군 철수가 영내 평화를 증진하는 등 적은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그러나 김 위원장이 한반도 전체를 통치하려 한다면 미국이 한국에서 취하는 어떤 양보 조치도 유화적이 될 수 있고 김정은의 대담하고 원치 않는 움직임을 부추기는 등 큰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당장 핵무기 5개를 포기할 수 있는지가 어떤 유형의 김정은을 세계가 상대하고 있는지 결정하는 방법일 수 있으며 미국과 국제사회는 대북 협상 시작부터 잠재적 합의를 강제할 수 있는 강력한 메커니즘을 검토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북한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면서도 중국 지도부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불신이 있다고 미국의 민간 연구단체가 밝혔습니다. 미국의 민간 연구단체인 윌슨 센터 의회 관계실은 최근 발표한 북중 독특한 관계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런 불신은 전반적으로 북한의 주체 사상 때문일 수 있지만 1930년대 민생단 사건과 한국전쟁의 많은 사상자 그리고 일제강점기 등 구체적인 사건과 연결된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윌슨 센터는 또 중국은 북한을 주로 미국과의 경쟁이라는 시각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비핵화에 대한 미국과 중국 간 실질적인 협력은 제한적이며 중국의 핵우산 제공을 전제로 한 비핵화 주장 역시 주체 사상과 배치돼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는 북한이 일당 체제를 유지하더라도 경제를 국제사회에 개방하는 점진주의 정책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유엔이 최근 이딴 폭우로 수해 피해를 겪은 것으로 알려진 북한으로부터 어떤 지원 요청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 대변인실은 16일 북한 당국이 홍수 피해와 관련해 도움을 요청했느냐는 VOA의 질문에 16일 오전까지 북한 정부로부터 어떤 지원 요청도 없었다고 확인하고 현재 북한의 수해 관련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 대변인실은 앞서 이달 초 북한 동부 지역에 홍수가 발생했다는 보도를 우려와 함께 주시하고 있으며 북한 당국과 접촉을 통해 이재민들의 필요를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북한 당국은 지난해에도 여름 태풍과 집중호우로 큰 수해를 겪었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을 이유로 외부의 지원 제의를 거듭 거부했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